자, 오늘은 개념 쓴 함수 파트 중단원 연습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스텝 1부터 일단 9문제 잠깐 정지해놓고 푸신 다음에 다 푸셨으면 저랑 같이 보는 겁니다. 혼자 푼 풀이도 노트에 써 있어야 되고 저랑 같이 푼 풀이도 같이 써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정지했다가 하나씩 다 본 다음에 저랑 같이 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하여 다음 중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인 것은 이런 거는 정의역 세 가지 원소에 대해서 그 함수값이 다 공역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그 함수값들이 다 몇 나오는지 살펴볼게요. 처음에 1 넣으면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1이 나와서 함수값 5 나와요. 근데 2 넣게 되면은 6 나오죠. 근데 6이란 거는 지금 공역의 원소가 아니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에 대한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2번도 볼게요. 0부터 넣으면은 함수값은 3, 그 다음에 0을 넣는 게 아니라 1부터 넣는 거죠. 1 넣으면은 4, 2 넣으면은 5 되는데 3 넣으면은 6이 돼서 또 6은 공역의 원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보면은 3번도 1, 2, 3 넣어줘야 되는데 1의 제곱을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1의 제곱 넣으면은 마이너스 1 돼서 함수값 4 나올 거고 2의 제곱 4 빼면 1 될 텐데 3의 제곱 9를 빼면 마이너스 4가 되어서 4랑 1은 지금 공역의 원소가 맞지만 마이너스 4는 공역의 원소가 아니어서 틀렸죠. 4번도 보겠습니다. 1 넣으면은 2 빼기 1이니까 1 돼요. 2 넣으면은 2의 세제곱 8이 16 빼기 1이니까 15로 엄청 커지죠. 근데 15는 공역의 원소가 아닙니다. 틀렸어요. 5번 볼 건데 옆에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정의역이 전체는 1, 2, 3이라는 집합인데 그 중에서도 홀수라는 거는 이 함수식에 넣겠다. 짝수라는 것은 이 아래쪽 함수식에 넣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정의역 원소 중에 홀수인 거는 1, 3밖에 없고요. 짝수는 2밖에 없어요. 1, 3 넣게 되면 그 함수값이 3하고 5 나옵니다. 2 넣게 되면 함수값이 0 나와요. 근데 2, 0, 3, 5는 다 공역의 원소가 맞죠? 그래서 5번이 바로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수의 전체 집합 R이라는 거는요, 이런 식으로도 한번 표현할 수 있어요. 전체 집합 R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수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는 정확히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수 집합을 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때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집합이다 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때 지금 주어진 식은 유리수 원소는 이 위쪽 식에다가 x에다 넣겠다는 거고요. 무리수 원소는 아래쪽 식에다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f5라는 거는 유리수니까 5가 유리수니까 위쪽 식에 넣어서 5 루트 5 플러스 4 되는 거고요. f 루트 5라는 값은 아래쪽 식에다 넣어서 마이너스 5 루트 5 플러스 2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그걸 더한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위아래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주면 결과는 앞에 거 사라지고 6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6이다. 3번 볼게요. 집합 x라는 것은 조건 제시법으로 써있는데 정수집합이므로 유한집합이죠. 그때 정의역으로 하는 이 정수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F랑 G가 각각 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의 치역을 집합 A, 집합 B라고 하겠대요. 그러면은 우리 X집합이라는 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은 유한집합이니까 마이너스 3부터 0, 1, 2까지 원소 6개인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때 F라는 거를 정의역이 X라고 했고 치역이 A이기 때문에 A라는 집합을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F에 대한 치역이기 때문에 F 안에다가 원소가 아니라 집합 X를 집어넣었다. 이게 바로 fx에서의 치역의 표현이었고요. 그거를 조건 제시법으로 한번 써보면요. fx식은 이거는 치역은 fx식의
정의역의 원소를 다 넣은 것들 함수값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함수값의 형태는 절대값을 씌운 거고 조건제시법 그때 그 안에 들어갈 이 절대값 x들의 모임이다. 근데 그 x들은 어떤 거의 원소냐? 집합 x의 원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요 원소 나열법으로 또 써볼게요. 뭐예요? 지금 집합 x 정역의 원소들을 다 절대값을 씌운 것들의 모임이니까 얘네들을 하나씩 다 절대값 씌우면요 얘도 어차피 절대값 씌우면 3이고 2고 1이고 또 0, 1, 2이기 때문에 집합은 공통된 원소를 한 번만 쓰니까 작은 것부터 쓰면은 절대값은 0, 1, 2 그리고 최대 3까지 나오겠다. 이렇게 치역의 집합 다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B라는 거는요 G라는 함수의 치역이기 때문에 G 괄호 열고 집합 X 써준 다음에 조건제시법으로 마찬가지로 써주면은 얘는 뭐의 모임이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란 것들의 모임이에요. 이때 이 스몰 x라는 거는 어떤 거의 원소냐? 집합 X의 원소다 라고 쓸 수 있고 그걸 또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은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형태가 원소 x를 마이너스를 붙이고 또 마이너스 2만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작은 것부터 쓰기 위해서는 원래 x 중에 제일 큰 놈을 집어넣으면 그 숫자가 제일 작을 겁니다. 그래서 2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 1을 집어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 나올 겁니다. 오케이? 마지막 1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그때의 원소겠죠? 그래서 구하라고 한 거는 원소의 개수예요. 집합 A 합집합 B 그러면은 A 합집합 B는 봤더니 공통된 거 0, 1만 공통됐고 나머지 안 겹치게 다 써주면은 총 몇 개냐 0, 1 하나만 지워보고 위에 4개 아래 4개 있으니까 총 8개가 나오겠다. 따라서 N A 합 B는 그냥 숫자 8이다 쓰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4번 볼게요. 두 함수 f, g에 대하여 지금 관계식이 하나 주어졌는데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는 x가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이 식이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고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 2x-3 g x 플러스 1이 성립한다. 다시 얘기하면은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구해야 되는 거는 g 이 값이고 알려준 식은 f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려준 식 fx고 구해야 하는 값은 g2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에 알려준 이 관계식에서요 이 g2 값이 생기도록 모양을 조금 바꿔줄 거예요. 그게 뭐냐 g부터 먼저 쓸게요. 그때 이 괄호 안에 값이 2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g 안에 값은요 지금 x 플러스 1이었죠. 그러면은 2가 되도록 하려면은 x에 몇을 대입해야 되냐 1을 대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되면은 원래 오른쪽에는 f2x-3이 됐을 텐데 이거를 자리 바꿔서 쓴 거죠. 얘네에서 x에 1을 대입하면은 다음 모양이 나오더라. g2는 f-1이라고 x 자리에 1을 대입해서 g2라는 우리가 찾는 구해야 되는 값을 모양을 만들어 준 거죠. 여기서 알려준 식은 f였기 때문에 f-1이라는 함수값은 fx라는 이 함수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넣고 마무리하면은 1 플러스 2 플러스 3이어서 값은 6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6이 되는 거예요. g2는 6이다. 마지막 여기 아래 5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두 함수 f, g가 있을 때 서로 같다라는 거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거는요 함수값이 다 같아야 된다. 정의역이 주어졌을 때 정의역의 원소 지금은 정의역이
마이너스 1, 1이잖아요. 정의역의 원소에 대하여 모든 붙여줄게요.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 함수값이 같다 라는 말이 됩니다. 오케이? 그때 fg가 모든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는 첫 번째 f에다가 정의역의 원소 중에 하나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그 함수값은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될 거고 f1이라는 함수값은 a 플러스 b가 될 것입니다. 그때 g 마이너스 1도 이렇게 해보자. g 마이너스 1이 또 식에다가 대입해보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되고요. g1은 함수값이 2 빼기 1이니까 1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는 f에서의 함수값하고 g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또 a 플러스 b라는 f에서의 함수값하고 g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둘이 연립해주면 되겠죠? 위아래 더해주면은 b는 2b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 되고요. 따라서 a는 2라고 연립방정식 풀면은 나올 겁니다. 따라서 a, b는 둘이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은요 집합 A에 대하여 A에서 A로의 함수 F가 1대1 대응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세요. 근데 집합 A라는 것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모든 실수가 돼요. 이랬을 때 F라는 게 A에서 A로의 함수니까 정의역과 공역을 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로 쓰면은 이거를 X축, Y축을 그렸을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게 정의역의 범위가 된다는 거고 또 공역의 범위는 Y축으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려줬을 때 우리 네모난 박스 그려줄 수 있었죠. 그거 한번 색칠해 봅시다. 네모 박스를 만들었을 때 1대1 대응 함수가 되려면은 이 네모 박스를 정확히 꽉 채우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 이 기억 주어진 식은 y는 x라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 y는 x라는 함수는 지금 주어진 정의역 공역 범위에서 이런 식으로 직선이 생깁니다. 그때 양 끝점을 무조건 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1,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1이죠. 두 양 끝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원투원 1대1 함수이고 공역과 치역이 같습니다. 주어진 공역하고 지금 함수가 지나간 y값들의 모임이 다 같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무조건 1대1 대응이 맞았고요. 근데 니은은요 기울기가 2분의 1 x라는 거는 똑같이 원점을 지나지만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고 얘는 1대1 함수는 맞지만 주어진 함수값들의 모임이 치역이 여기밖에 범위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원래 문제에서 주어진 공역은 여기 윗부분 아랫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이를 지나가는 직선은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다. 이 주어진 공역에서 윗부분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여기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 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냥 얘는 1대1 함수는 얘기할 수 있다. 그랬을 때 D급 보면은요 얘는 2차 함수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왼쪽에 꼭지점 여기 있죠.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여기 점을 지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F1을 대입했더니 2분의 1, 4, 마이너스 1이어서 얘는 1이 나옵니다. 그래서 F1이 1이라는 거는 1,1을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면은 주어진 범위에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1,1이고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이 1,1도 지나는데 주어진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만 2차 함수 그리면은요 지금 이 곡선은 이만큼 잘린 곡선은 무조건 1대1 함수고요 공역과 치역도 같습니다.
그래프가 지나간 y값들 전체가 공역계 전체하고 길이가 같죠.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 함수가 정확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 거예요. 주어진 범위에서. 7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죠.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고 y가 1부터 3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x축 y축 그려주시고요. x값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y값이 1부터 3까지, 그때 영역 표시해주면요, 주어진 박스가 안쪽에 생기죠. 여기는 1부터 3까지. 그랬을 때 이 박스 안에 이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양 끝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거나 양 끝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대각선. 그랬을 때 갑자기 f 2분의 1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이거 a 값, b 값을 다 찾아야 되나 생각을 했더니 경우의 수가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답이 두 개가 나올까 생각해보면은 직선 하나만 그려보면 됩니다. 직선 하나만 그렸을 때 얘는 2,3을 지나는, 그리고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 2분의 1의 함수값이라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1과 2의 정확히 중점이 됩니다. 2분의 1이라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1하고 2를 더해서 2로 나누면은 그게 바로 중점의 좌표가 되고 그게 2분의 1이죠. 그 말은 이만큼 잘린 직선에서 그것의 가운데 점이 어디냐를 찾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대각선의 중점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직사각형에서 반대쪽으로 대각선을 그었다면은 걔도 그 대각선의 중점을 지날 거예요. 왜냐면은 직사각형의 성질에서 서로는 두 대각선을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니까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성질 때문에 중점이 만나요. 오케이? 그래서 두 대각선은 어차피 중점이 만나니까 이 중점의 y값을 우리가 물어본 거다. 오케이? 그래서 그 중점은 어차피 이 세로 길이의 중점일 테니까 여기가 y좌표가 3이고 여기 y좌표가 1이니까 그것의 정확히 가운데 값은 2가 되겠죠? 그래서 f 2분의 1은 그냥 2가 되는 겁니다. 왜? 마이너스 1,1하고 2,3의 중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죠. 우리가 평면좌표를 배웠기 때문에 두 점의 중점은 x좌표 더해서 2 나누고 y좌표 더해서 2 나누면 되니까 그게 2분의 1,2였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다. 8번 한번 볼게요. 8번은 두집합 x, y에 대해서 함수의 개수 문제네요. 이때 그냥 함수의 개수를 p, 그 다음에 함수 중에서도 1대1 함수의 개수를 q라고 한다. 여기서 1, 2, 3, a, b, c, d, e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냥 함수의 개수 p는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5가지, 2도 5가지, 3도 5가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5 곱하기 5 곱하기 5, 5의 세제곱 됐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1대1 함수의 개수는요, 1이 만약에 5가지 중에 하나 선택했다면 2는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고 3은 그 나머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q라는 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구하라는 값은 얘는 125고 얘는 5, 4, 20, 60이 될 테니까 125 마이너스 120이 되겠네요. 그 값은 5가 되겠죠? p-2q. 넘어가겠습니다. 9번은요, a에서 a로의 함수 중에 주어진 식 x에서의 함수값하고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게 x 대신에 주어진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니까 하나씩 넣어볼게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주어진 식은요, f-1은 f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럼 x에 0을 대입하면은 f0이랑 f-0인데 그냥 0 쓰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x에 1을 넣으면은
F1이랑 F-1이 같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앞뒤만 바뀌어 있으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F0이랑 F0이 다를 리는 없죠. 항상 맞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신경 안 쓰고 이 조건만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 0, 1, -1, 0, 1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를 그려보면은 만약에 -1이 -1로 갔으면은 함수값이 1에서의 함수값과 같다 그랬기 때문에 1도 자연스럽게 같은 값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만약에 -1이 0을 갔다면은 1도 0으로 왔을 거고, 이런 식으로 총 몇 가지 경우가 있죠? 이 두 개가 선택할 수 있는 애는 오른쪽에 하나, 둘, 세 개이기 때문에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0은 -1하고 1이 동시에 -1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0 또한 얘로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선택한 거 상관없이 0도 동시에 세 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함수의 개수는 3 곱하기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9가지 되는 거예요. 답은 2번. 여기까지 스텝 1 풀었고요. 스텝 2부터는요, 한 문제씩 풀고, 정지했다 풀고 같이 풀겠습니다. 오케이? 네, 정지했다가 10번 다 푸셨으면은 다시 보세요. 함수 fx가 임의의 실수 xy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죠? 그때 함수값은 임의의 실수라는 거는 모든 실수였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값이 항상 양수다. 또 f1이 2다 라는 거 조건 힌트 하나 주어졌네요. 그때 찾으라는 거는 -2, 0, 2에 대한 함수값이에요. 시작합시다. f1이라는 거를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f1이라는 거는 f1 더하기 0이라고도 쓸 수 있죠. 근데 괄호 안에 더하기라는 거가 있을 때는 각각 f로 나눠져서 곱해졌다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식에 의해서 f1 그리고 f0 둘이 곱해진 거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f1이라는 거는 원래 문제에서 힌트로 2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 오른쪽 식도 여기다 2를 대입하면은 2배의 f0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양 끝만 보고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f0이라는 게 값이 1이라는 거죠. 왜? 2는 2f0, 그럼 f0이 1이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려준 거죠. 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 중에 f2가 있기 때문에 f2라는 거는 f1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때 f1 더하기 1은 f1 곱하기 f1이라고 쓸 수 있어서, 근데 f1은 2였죠. 그래서 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아니면 2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다. 그래서 그 값이 4다. 따라서 f2는 4라고 얻을 수 있습니다. 양쪽 끝에만 봐서. 그 다음에 f-2도 구해야 돼요. 그때는 조금 변형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 f0이라는 걸 좀 활용할게요. f0이라는 거는 f2에서 2를 뺀 거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2 빼기 2는 또 2 더하기 -2라고 쓸 수도 있죠. 얘는 f2 그리고 f-2가 곱해진 거라고도 쓸 수 있다. 괜찮습니까? 여기가 그냥 2 빼기 2라고 썼어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혹시 헷갈리는 사람 있을까봐 이 2랑 -2를 통째로 하나씩 넣은 거예요. 그랬을 때 f0이라는 것은 아까 1이라고 찾아놨고 f2라는 것은 아까 4라고 찾아놨기 때문에 4배의 f-2라고 쓸 수 있어요. 따라서 f-2 값은 여기 양 끝만 보고 4랑 곱해서 1이 돼야 되니까 그 값은 4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개를 다 더해주면은 정답 나오겠어요. 4분의 5니까 20 더하기 1이어서 4분의 21이 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11번도 먼저 한번 푸시고 다 푸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네, 혹시 다 못 풀었더라도 모르겠으면 바로 보세요.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근데 실수 전체 집합 R이라는 거는 우리가 좌표 평면에 나타냈을 때 X축 전체가 바로 실수 전체 집합이 됐고요. 그 다음에 R에서 R로의 함수 F라는 거는 R에서 화살표 R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 공역도 R이기 때문에 Y축 전체가 공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축도 그려주면은 좀 더 길게 그렸을 때 지금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의역에 대해서는
2차 함수 형태가 나올 텐데요. 얘를 조금 바꿀게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라고. 그럼 얘는 y를 붙이면 2차 함수가 돼서 x축 y축에 그릴 수가 있는데 단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려야 돼요. 그래서 얘는 꼭지점이 어딘가를 살펴봤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 해당하는 꼭지점이 원래 있었을 텐데 여기서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0보다 큰 이 오른쪽 부분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y절편 y절편은 0을 넣는 거고, 아니면 원래 식에서 0, 0 되면 여기만 보도 y절편이죠. 마이너스 2를 지났을 거고, 거기서부터 오른쪽 윗부분만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면은 여기 마이너스 2부터 곡선의 일부분만 그릴 수 있게 된다. 그랬을 때 0보다 작은 부분은요, y절편이 마이너스 2고 기울기가 a 플러스 1인 1차 함수예요. 그럼 1차 함수는 일단 마이너스 2까지는 올 텐데 이렇게 증가하는 1차 함수가 있을 거고 감소하는 1차 함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은 일단 1대1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감소하는 1차 함수면 안 돼요. 그래서 증가하는 1차 함수여야 된다는 조건을 써주면 되고요. 그때 공역과 치역이 같은지는 이미 얘가 끝까지 뻗어나가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 윗부분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랫부분은 만약에 0보다 작은 부분이 증가하는 1차 함수였다면 얘도 끝없이 뻗어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은 무조건 같습니다. 그래서 1대1 조건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0보다 작은 이전 부분에서 직선이 기울기가 양수여야 된다. 따라서 조건은 a 플러스 1이라는 것은 기울기인데 그게 0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 라는 조건을 붙여줘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쓰면 되는 거예요. 12번도 먼저 한번 푸시고요. 다 푸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있다. 근데 2차 함수예요. 얘가 집합 y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y에 대하여 y는 fx인 x가 집합 x에 속할 때 지금 이 문장 있죠? 이거 노트에 한번 그대로 쓰시고요. 그대로 쓰시고 같이 해석해 볼게요. 집합 y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y에 대하여 라는 말은 우리가 명제할 때 임의의 라는 것 자체가 모든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죠. 그래서 모든 원소, 근데 집합 y에 속하는 원소였잖아요. 그래서 다시 모든 집합 y의 원소 스몰 y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하여 모든 y에 대하여 y는 fx인 뭐가 존재한다? 스몰 x가 집합 x에 속한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가 집합 x에 존재한다. 이렇게 할게요. 가 존재한다. 조금 말의 포인트를 조금 바꾼 거예요. 모든 집합 y의 원소, 공역의 원소에 대하여, y는 공역이죠. 공역의 원소에 대하여 그 공역의 원소를 만족하는 함수값 x가 정의역에 무조건 존재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정의역 집합, 공역 집합이 있을 때 만약에 여기에 y라는 원소가 있었다면은 그 값이 심지어 fx라는 값이었다면은 이 값으로 향하는 x가 집합 x에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y1이 있었고 x1이 있었다면 얘가 이렇게 가고 y2가 있으면은 이 y2를 향하는 x2도 여기에 무조건 있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공역의 원소 중에 이렇게 화살표를 뻗는 애가 없다라는 얘기는 선택을 못 받은 y가 있다는 거고, 선택 못 받은 y는 치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역이지만 치역의 원소가 아닌 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는 왜냐? 모든 게 다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y에 대해서 화살표를 보내는 애가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말은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만족해야 될 조건은요, 주어진 범위 x, y에 대해서 이 2차 함수가 공역과 치역이 같은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1대1 조건 이런 건 볼 필요 없어요. 공역과 치역이 같은지만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주어진 공역, 치역을 x축, y축에 표시를 했을 때
0부터 5까지니까 이 0에 해당하는 x의 범위는 쓰지 않을 거고요. 0부터 5까지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3부터 9까지 점선으로 표현했을 때 원래 0도 표현했을 거기 때문에 여기 사각형이 또 생겼죠. 정의역 공역에 대한 범위. 근데 이 안에서 이 fx 이차 함수가 정확하게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은요, 이차 함수는 일단 축의 방정식의 x는 2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보면은 2는 0하고 5의 정가운데보다는 살짝 왼쪽에 있겠죠. 그러면은 이 x는 2라는 축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질 겁니다. a는 0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x는 2라는 것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그려질 텐데, 이 0에서 5까지 해당하는 그 곡선의 일부분이 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곡선이 이 상자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이 x는 2라는 걸 기준으로 좀 이렇게 삐져나오고 올라가는 그래프가 된다면은 얘는 이렇게 나온 부분이 생기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되면은 치역이 공역보다 오히려 더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야. 오케이? x의 2에 해당하는 y값은 여기 있는데 그거는 공역에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일단 함수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0에서 5까지의 함수값이 다 이 안에 있기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일 작은 값도 일단은 여기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꼭지점이 여기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0에서 5까지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약 이렇게 도달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치역이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공역은 전체 3에서 9까지죠.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일 작아봤자 여기고 제일 커봤자 여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양 끝점을 꼭 지나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2,3이죠. 꼭지점이 2,3이고 5,9를 지나는 이차 함수가 그려지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항상 오른쪽이 더 길어요? 당연히 2가 0에서 한가운데보다 왼쪽이니까 우리 이차 함수의 최대치에서 할 때는 최대값이 오른쪽에 있다는 거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랬을 때 지금 찾으라는 건 A값, B값 찾으라는 거죠? 대입하면 되겠네요. B값은 일단 꼭지점에 y좌표니까 그 값은 3일 거고요. 그래서 a x-2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 썼을 때 여기는 지금 5,9죠. 그걸 대입하면 a값 나오겠죠. 5 대입하면은 3, 3, 9a 플러스 3이 9가 돼야 되니까 다시 3, 3, 9a 플러스 3 그러면은 9a는 6이 되어서 a는 나눠주면은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A값 3분의 2 구했고 B값은 아까 3이었어요. 둘이 곱하면은 A, B 곱한 값은 답은 2가 되겠네요. 오케이? 답은 2다. 그 다음에 13번 풀겠습니다. 13번도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볼게요. 자,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의 개수는 이라는 것은 함수의 개수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를 물어봤다. 1, 2, 3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다 찾아서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여집합 관련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1, 2, 3에서 보낼 수 있는 총 함수의 개수는요. 얘가 2개, 얘가 2개, 얘가 2개 중에 하나를 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 총 2의 세제곱 개수가 나와요. 8개. 근데 그 8개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는 경우는요, 오히려 경우의 수가 더 세기 쉬운 거예요.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는다는 거는 이 1, 2, 3이라는 게 만약에 1이 4로 보냈으면은 2도 4로 보내고 3도 4로 보내는 지금 상수함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상수함수가 되는 경우는 얘네가 총 다 4로 가거나 총 다 5로 가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함수의 개수 그것이 바로 2의 세제곱 8개고 그 다음에 상수함수의 개수 그거는 2개가 나온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상수함수만 아니면은 무조건 두 개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가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수함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개 마이너스 2개 해주면은 6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가 찾는 거는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찾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일단 함수의 개수 다 센 다음에 상수함수인 경우는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는, 그러니까 부정을 구한다는 거죠. 그 부정인 경우의 수가 2개로 몇 개 안 되고 더 세기 쉽기 때문에 전체를 구한 다음에 그냥 그 부정을 빼주면 된다. 그래서 6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 14번도 한번 풀겠습니다. 14번은 아까 풀었던 거 여기 마이너스만 없으면 아까 풀었던 거랑 비슷한 조건이 나와 있을 때 푸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정의역이 5개로 좀 많긴 한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똑같이 마이너스 2부터 다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은 F2는 마이너스 F2라는 결과가 나올 거고요. 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F1은 마이너스 F-1이다 라는 결과가 나올 거고요. 0을 대입하면 F0은 F-F0이라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는 왼쪽으로 좌변 넘겨주면은 2배의 F0이 0이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얘는 또 F0이 0이라는 값으로 정확히 함수값을 찾은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F에다가 X 대신에 1 넣으면은 F-1이 마이너스 F1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 두 번째 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마이너스만 자리가 바꾼 거기 때문에 여기는 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건은 총 3가지가 된다. F0은 함수값이 정확히 0이라고 주어진 상황이고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찾으면 될 것이에요. 그때 집합으로 한번 써보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써준 다음에 A에서 A로 가는 함수 F에 대해서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F0이 0이다. 맞죠? 방금 미리 찾았어요. 벌써 기억 맞았고, 니은은 F-2가 F1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하고 1에서의 함수값이 같으면 이라 그랬는데 밑에서 한번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2랑 1이 보낸 함수값이 둘 다 이렇게 같다고 할게요. 오케이?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F-2가 마이너스 2로 같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마이너스를 여기 안 썼네요. 괄호 안에는 마이너스가 있어야겠죠? 다시 F-2가 마이너스 2로 같고 F1도 마이너스 2로 같아서 둘이 함수값이 같았을 때는 F-2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됐기 때문에 F2의 값은 오히려 2가 됩니다.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F2는 F-2랑 함수값이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F2는 2로 가죠. 마찬가지로 F1 값도 F1 값이 마이너스 2로 같다는 거는 F-1 값이 2로 같다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F-1 값도 2로 갑니다. 다시 얘네 둘 다 F-2가 2로 갔고 1도 마이너스 2로 갔으면은 F-1은 그 마이너스 2의 부호 반대 내려오고, 다시 끝까지 내려오고 2도 내려온다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F2하고 F-2의 함수값의 부호는 반대이다.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이다. 다시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F-2가 만약에 마이너스 1로 갔어요. 그러면 이 값은 1로 가겠다 이거야. 서로 부호가 반대인 함수값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마이너스 1이 1로 갔어요. 그럼 1은 거꾸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니은은 무조건 맞습니다. F-2가 어디로 가든 간에 그럼 2도 그걸 마이너스 붙인 0으로 갔으면 어차피 0이겠죠. 이렇기 때문에 F-2라고 함수값이 같던 F-2하고 F1이 같으면은 둘 다 1로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당연히 F2 값은 아까 F-2가 1로 갔기 때문에 F2는 1로 갔을 것이고 또 1도 그 함수값이 1로 갔기 때문에 F-2가 얘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짝을 지어주면은 다시
f-2하고 f1이 둘이 만약에 같으면은 얘랑 얘는 서로 같은 함수값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다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전체 함수의 개수는요, 다시 그려보면은 만약에 -2가 가는 게 선택됐어요. 어디로 갈지 선택됐다면은 f2가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걸로 선택이 됐을 것이고, 또 f-1이 어디로 갈지 선택되면은 1도 어디로 갈지 선택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얘가 어디로 갈지, 얘가 어디로 갈지, 얘가 어디로 갈지입니다. 근데 0은 0으로 이미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서, 따라서 -2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있고요.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5가지 있는 거예요. 근데 1이랑 2는 어차피 -2가 정함에 따라서 따라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선택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요. 그래서 전체 개수는 25가지의 함수가 나옵니다. 0은 어차피 0으로 선택됐었고요. 따라서 20개가 아니고 25개다.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답이고요. 여기 15번부터 18번도 스텝 3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씩 풀어보고 같이 풀겠습니다. 네, 15번 푸셨으면 같이 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식이 지금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찾으라는 값을 억지로 만들어주면 되겠다. 오케이?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x-3이 그 자리에 2가 되도록 x에 몇을 대입하겠다? 5를 대입하겠다. 그러면은 주어진 관계식이 f 5 빼기 3이라는 거는 5의 제곱 빼기 5라고 나오죠. 근데 5 빼기 3이라는 거는 f2가 되는 거죠. 괄호 안에 계산만 해서. 그래서 오른쪽 값은 25 빼기 5가 돼서 답은 20이 됩니다. f2 값은 20이 나온 거예요. 간단하죠? 스텝 3라고 해서 너무 쫄 필요 없고 그냥 풀면 돼요. 밑에 있는 것도 먼저 풀어보시고 같이 풀겠습니다. 네, 16번은요. 두 집합 x에서 y에 대하여 fg를 서로 같도록이죠. 이거는 정의역이 0, 1, 2, 3개고, 그럼 우리가 총 찾아야 되는 값은 함수값이 다 같아야 되므로 아까 했던 거죠. f0하고 g0이 같아야 되고요. f1하고 g1이 같아야 되고, f2하고 g2가 같아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f0부터 찾아보면은 f0은 3이고 f1은 2 빼기 4 더하기 3이니까 1이네요. f2는 428 빼기 428 3이네요. 다시 2 빼기 4 플러스 3 맞죠? 오케이. 그랬을 때 그러면은 g0은 오른쪽에다 0을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를 절대값 a 플러스 b가 나오네요. 그때 g1은 b가 되네요. 그리고 g2는 2에서 1 빼면 절대값 어차피 1이니까 a 플러스 b가 되네요. 아, 그러면 뭐다? f0하고 g0이 같아야 되니까 a 플러스 b는 3이고 b는 1이다. 그럼 벌써 끝났죠? b가 1이고 그럼 a 값은 둘이 더해서 3이 돼야 되니까 2다. 끝났습니다. 2a-b는 대입만 하면 돼서 4 빼기 1 답은 3 될 거예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17번은요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를 각각 f, g, h라 그랬어요. 오케이, 먼저 한번 얘는 어떻게 푸냐. 236 이렇게 가는 거 만약에 f 썼으면 똑같은 거를 3번 다 그려서 한번 찾아보세요. 직접. 네, 직접 찾아보고 했다면은 같이 풀겠습니다. 2, 3, 6 집합에서 집합으로 가는 함수를 f라고 썼을 때 이번에는 g라는 함수도 어떻게 대응될지 아직은 몰라요. 또 236 h라는 함수도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을 때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두 조건 읽어봤더니 참고로 얘는 f는 1대1 대응이에요. g는 항등함수라고 그랬고
h는 상수함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조건에서 G3이라는 거는 G가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항등함수는 괄호 안에 들어간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항상 G는 대응 조건이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3을 넣으면 3이 나오고 6을 넣으면 6을 나온다. 둘의 대응 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G3이 3이라고 알 수 있고요. 근데 그 값이 다 같다라는 말은 그냥 이거 셋 다 3으로 같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H6이 3이다 또 F2가 3이다 를 얻은 거기 때문에 오른쪽 상수함수 먼저 바라보면요, H에서 6이 바라보고 있는 게 3이다 라는 말은 얘가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3으로 온다. 벌써 G랑 H 다 찾은 겁니다. 그리고 F에서 알 수 있는 거는 F2가 3이라는 거기 때문에 화살표 하나만 알 수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몰라요. 그때 GH는 다 찾았고 나 조건 살펴보시면은 F2는 지금 이미 찾았죠. 3이라고. 그것에다가 3의 함수값을 곱한 게 그 값이 F6이다 라는 거는 1대1 대응함수이기 때문에 3이 가는 거랑 6이 가는 게 서로 다른 걸로 가야 돼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근데 곱한 숫자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F6이 6이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F6이 6이고 F3이 2겠구나. 그렇게 되면은 F2가 3이었고 F3이 2였고 둘이 곱한 게 F6은 6이구나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다 찾은 거고 구하라고 한 거는 F3하고 H2를 구하래요. F3은 여기 아래쪽 화살표 보고 3이 2로 화살표 됐기 때문에 F3은 함수값 2라고 쓸 수 있고요. H2는 아까 상수함수였죠? H에 뭘 넣든 항상 3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 값은 3이에요. 그래서 답은 2 더하기 3이어서 5입니다. 체크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림 다 그려서 경우의 수 확인해야 됩니다. 18번 풀고 마치겠습니다. 18번은요. 집합 x에서 x로 가는 함수 둘 다 x에서 x로 가는 함수죠. 근데 오른쪽 그림 보면은 gx라는 그래프만 나와 있는 거예요. 저거를 집합으로 써서 대응 관계를 나타내면은 1, 2, 3, 4라는 집합에서 1, 2, 3, 4라는 집합으로 가는 g라는 대응 관계는 오른쪽 함수값 보고 1,2이기 때문에 1은 2로 가고 2는 1로 가고 3은 3으로 가는데 4도 3으로 가는 이 경우입니다. 그때 F라는 것도 한번 써볼게요. F라는 거는 대응 관계가 하나밖에 안 알려줬어요. 문제에서 F4가 2라는 것만 알려줬습니다. 이 상황에서 H라는 것도 한번 써볼게요. 1, 2, 3, 4 1, 2, 3, 4 H라는 것도 아직 모르는데 H는 다음과 같은 식이라고 합니다. fx가 gx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 x에서 함수값이 더 크거나 같을 때 크거나 같은 게 나옵니다. gx x에서 함수값하고 f에서 함수값 중에 g가 만약에 더 크면은 더 큰 게 나옵니다. 그래서 h는 뭐라고 쓸 수 있냐? 얘는 더 크거나 같은 함수값이 나온다. 함수값을 선택하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더 크거나 같은 값을 선택해야 되므로 h라는 것을 봤는데 또 주어진 추가 조건이 1대1 대응 조건도 만족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일단은 4에 대해서는 f는 2로 갔고 g는 3으로 갔기 때문에 더 큰 애는 3이죠. 그러니까 h는 더 큰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4라는 것은 3을 선택했구나 이미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더 이상 h에서는 3을 선택한 애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근데 g를 봤더니 3을 선택한 애가 있었어. 뭐야? 그러면은 f가 만약에 3보다 더 작은 값을 선택했다면은 둘 중에 더 큰 값은 3이기 때문에 h에서도 3이 3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1대1 대응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f에서 3의 함수값이 3보다는 더 큰 4가 돼야 됩니다. 이거를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3이 4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h에서도 3이 4가 되어야겠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 1, 2가 남았죠.
그럼 만약에 2가 2로 가는지 2가 1로 가는지 생각을 해봤을 때 G를 보면은 G에서는 2가 1로 갔어요. 근데 만약에 F에서는 2가 2로 갔다면은 H에서도 2가 2로 갔겠죠? 근데 이러면은 모순이 생겨요. 왜? G에서는 1이 또 2로 갔기 때문에 1이 만약에 1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더 큰 값을 쓰니까 1도 2로 가게 되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모순이 생기고 2가 그대로 1로 가야만 이미 G에서 1이 2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2가 1이 보낸 거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은 F에서도 2 값이 이렇게 커지면 안 되는 거고 F에서도 2가 1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F에서도 1이 2로 가야 되는 거고 둘이 동일한 모양이 나와야 여기서 1대1 대응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F에서도 딴짓거리 하면 안 되고 F1은 2로 가야 된다. F2는 1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조건이 정확히 만족해야 된다. F라는 거는 1대1 대응이 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4하고 1이 둘 다 뭐 2로 갔다고 해서 뭐 틀릴 건 아니죠. 그러면 H가 더 만족했기 때문에 이제 찾은 것만 쓰면 됩니다. F2는 1로 갔었죠. 그래서 F2는 1이고 또 H3은 그림 봤을 때 해당한 게 4기 때문에 따라서 1 더하기 4는 5가 됩니다. 여기까지 같이 푼 것도 일단은 여태까지 노트에다 같이 풀었기 때문에 책에다가 다시 푸는 거는 제가 숙제로 내줄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